안녕하세요. 이희명입니다. 중국 근대사 이야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근대사 지난 시간에 위안스카이가 죽고 군벌들이 난립하는 이야기들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군벌들이 난립해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중국 정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됐고, 게다가 일본까지 개입을 했잖아요. 일본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과정에서 군벌들과 손을 잡았죠. 군벌들은 자기들의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일본의 도움을 받는 이런 군벌들이 많이 생겼다, 이러면서 중국은 매우 혼란스러워졌다 말씀드렸고, 그렇다 보니 민생이 피폐해지고 삶이 고단해진 민중들은 자기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군인이 되어서 군벌 밑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현상이 만연했다. 그래서 중국 사회에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었던 이야기까지 딱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그 상황을 계속 이어서 말씀드려 볼 텐데요. 오늘 주로 1917년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1917년 이때 당시는 여전히 그 군벌들 중에 단치루이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죠. 베이징 정부를 이끌고 있었잖아요. 사실 중화민국인데, 그리고 대총통 리 위안홍인데 총리인 단치루이가 군권을 장악하고 군대를 거느리고 베이징 군벌로서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인 1917년에 중국 저 건너편의 유럽 쪽에서는요, 세계의 대전, 제1차 세계대전이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참전을 했었죠. 일본이 영일동맹 관계를 구실로 전쟁에 참여를 해가지고 산둥반도에 있는 독일 근거지들을 막 이렇게 빼앗고 있는 그런 형태로 참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직 1917년이 되도록 참전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1917년 2월 달에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껴들게 되면서 미국이 중국에게도 참전을 하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미국 이전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도 중국의 참전을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국까지 참전을 하게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때 참전을 하면 이제 미국이 껴들었기 때문에, 미국이 연합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연합군이 저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 불가리아 등이 있는 동맹국 등을 이길 것 같거든요. 그럼 중국은 자, 이제 미국이 껴든 상황에서 우리도 연합국으로 참전을 해서 전승국의 지위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중국의 이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인물이 단치루이잖아요. 이 단치루이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아까 중국 입장에서는 전승국으로서의 그러한 그 지위를 확보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지만, 단치루이 개인으로서는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은, 당시 군벌들이 난립한 상황에서 이 단치루이 정권이라는 게 사실은 확립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단치루이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강대국들이 자신을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연합국의 일원이 되어서 강대국들의 지지를 얻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제1차 세계대전에 중국이 참전을 하게 된다면 중국 전체가 전쟁을 하는 분위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인 출신의 단치루이가 중국을 군국주의로 정권을 잡아서 이끌어갈 때 유리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단치루이가 1차 세계대전에 중국도 참전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추진을 해 나가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치루이 말고 다른 세력들은 중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대총통 리 위안홍입니다. 자, 이 리 위안홍은 단치루이랑 사실 경쟁 관계잖아요. 물론 단치루이의 힘이 더 셌지만, 그런데 어찌됐든 지위는 리 위안홍이 대총통이고 단치루이는 총리예요. 단치루이가 사실은 아래인데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리 위안홍은 이 1차 세계대전을 참전함으로 인해서 단치루이의 어떤 힘이 더 강화될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원치 않았고, 사실 중국 국민들 입장에서도
나라도 1차 세계대전에 동원이 되면 사실 힘겹잖아요. 그래서 리위안홍은 반대하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또 하나, 순원과 같은 그러한 인물들도 당연히 1차 세계대전 참전을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치루이에 맞서는, 단치루이를 견제하는 여러 세력들은 1차 세계대전에 중국이 들어가는 걸 원치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공이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국회 의결을 통해서 국회가 이제 통과를 시켜주면 1차 세계대전을 참전한다 이건데, 국회도 중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자, 이러니까 단치루이가 초조해지죠. 초조해진 단치루이는요, 지방군 사령관들, 당시 이런 지방군 사령관들을 독군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독군들을 동원해서 압박을 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그러한 여론을 만들려고 했는데, 단치루이의 이러한 액션이 중국 내각의 불만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단치루이에 반발해서, 단치루이가 총리인데 내각의 상당한 인물들이 사표를 내고 그냥 때려쳐 버립니다. 단치루이에 반대하는 그런 액션으로.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각이 붕괴가 된 거예요. 국회에서는요, 그래서 내각이 붕괴된 김에 저 새 내각이 출범할 때 세계대전 참전을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해보자 라며 넘겨버렸습니다. 자, 모든 것이 단치루이 뜻대로 돼가지 않고 있죠. 그래서 단치루이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냥 독단적으로 독일에다가 단교를 선언해버립니다. 독일과 국교를 단절하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고 국교를 끊어버린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대총통 리위안홍이 황당한 겁니다. 총통은 난데 독일과의 국교 단절을 총통의 의견과 상관없이 그냥 총리가 해버린 거예요. 국교 단절을. 이래서 불만을 품은 리위안홍은요, 단치루이를 파면을 시켜버렸습니다. 아주 과감하게 나간 것이죠. 자, 일단 파면을 당한 단치루이는요, 그래서 텐진으로 떠납니다. 텐진으로 떠나서 상황을 보죠. 텐진으로 떠난 단치루이는 군대를 동원해요. 지방 군사령관들한테, 독군들한테 너네들 독립을 선언해라 이겁니다. 총통이 리위안홍인데 각 지역의 군대가 독립을 선언하면 리위안홍은 곤경에 처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독립선언에 리위안홍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이런 또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리위안홍, 자기는 대총통이지만 이 사태를 수습해 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이럴 때 리위안홍한테 접근한 인물이 장쉰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이 장쉰이라는 인물은요, 일단 군대를 많이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2만 명 정도 거느리고 있었고요. 이 군대로 리위안홍을 돕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리위안홍과 군벌들, 군인들 사이에 이 장쉰 자기가 나서서 중재를 좀 하겠다, 이 사건을 내가 좀 풀어보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위안홍은 당시 자신의 능력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장쉰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장쉰의 군대가 들어오는데, 이 장쉰은 이제 안휘 지역에서 군대를 거느린 군벌 세력이었는데 베이징으로 입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장쉰이라는 사람의 정체가 어떠냐면요, 이 사람은 극단적으로 청나라의 충성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나라 망했잖아요. 없는데 이 장쉰은 내가 언젠가는 다시 청나라를 일으켜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나라는 이미 망했고 공화정이 들어섰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 장쉰은 없어진 청나라 시절의 그 변발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자기들의 군인들한테도 변발을 계속 유지시켜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를 변발군이라고 불렀었다고 해요. 자, 이 변발군을 거느린 장쉰은요, 자기가 청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된 겁니다. 베이징에 입성을 했고 리위안홍이 자기를 이제 불러들인 거죠. 그래서 1917년 6월 달에 국회를 해산시켜 버리고요, 청나라 재건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를 불러다가 옹립을 합니다. 황제로 다시 세우고 선통 9년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그 청나라에서 이어진 선통이라는 연호를 쓰면서, 이 푸이가 선통제잖아요. 선통 9년이다, 딱 이렇게 선포를 하고 청나라를 세워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망한 청나라가 지금 다시 생긴 거예요. 이때가 지금 1917년 7월 1일이었습니다. 청나라를 다시 세운 게. 그래서 1917년 6월에 들어온 이 장쉔이 국회 해산하고 7월 1일자로 청나라를 다시 딱 세웠는데, 이 리위안홍이라는 대총통은 중화민국의 대총통인데 중화민국이 없어지고 지금 청나라가 베이징에 딱 벼랑간 생겨버린 황당한 일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리위안홍은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일본 공사관에 피신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냥 도움을 받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청나라가 재건된 이 상황이 단치루이에겐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잠시 베이징을 떠나 있던 단치루이는 민국 부흥을 부르짖으며 저 청나라 내가 다시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내가 다시 부흥시키겠다라며 군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군벌들, 이 독군들 세력들을 동원해가지고 토벌 연합군을 만들어서 베이징으로 진격을 합니다. 자, 이때 단치루이는 그동안 자신에게 우호적이었던 일본의 도움까지 얻어요. 그래서 막대한 자금까지 일본의 도움을 받아내가지고 군대를 몰고 연합군이 베이징을 쳐들어왔습니다. 2만 명의 군대를 거느린 장쉔은 이 연합군을 도저히 막아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쉔은요, 참패를 하게 되고요. 연합군에 의해서 체포가 되게 됩니다. 이 체포된 장쉔은 네덜란드 조개 지역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푸이, 청나라에서 다시 황제가 됐던 그 마지막 황제 푸이는 다시 폐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장쉔의 청나라 건국, 이 복벽 운동은 13일 만에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단치루이가 다시 베이징으로 들어왔네요. 심지어 자기를 그렇게 탄압하려 했던 리위안홍도 아웃됐잖아요. 단치루이는요, 그래서 베이징에 들어오자마자 그 남쪽에 있었던 펑거장, 군벌 펑거장을 총통으로 지정을 하고요. 자기가 총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남쪽에 있었던 펑거장이 대총통을 하고 베이징을 장악한 단치루이가 총통을 하는 이러한 구도가 됐습니다. 뭐 민주주의고 자시고 다 그냥 중국 다 필요 없고 이 단치루이 펑거장 등 군벌들이 모든 정권을 장악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베이징을 장악하고 있는 단치루이 손에 실권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자 단치루이에게 그렇지 않아도 우호적으로 계속 접근했던 일본이 단치루이의 정권이 다 이렇게 또 점점 공고해지는 것 같자 더욱 더 적극적으로 일본이 단치루이를 지지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차관을 제공해주고 중국에다가 중화흥업은행이라는 은행을 설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은행에서 일본 차관을 관리하면서 이 돈으로 중국 안에 철도도 놓고 각종 사업을 하면서 중국 안에 일본이 깊숙이 돈줄을 쥐고 개입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단치루이가 일본과 완전히 결탁하는 모습이 좀 심해졌네요. 일본은요, 단치루이한테 계속 이렇게 차관 제공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자신들이 과거에 제시했던, 몇 년 전에 제시했던 21개조 요구를 제대로 이제 실현시켜 보려고 21개조의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뭐 21개조에 없던 뭐 산림 채벌권, 뭐 광산 채굴권 이런 중국 안의 각종 이권들을 일본이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일본 안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냐면 21개조에 요구했었던 것보다 10배는 더 넘는 많은 이권을 우리 일본이 중국에서 얻어내고 있다라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때가 단치루이 때 모습이에요. 자, 일본과 단치루이의 관계가 이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이 단치루이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싶어 했잖아요. 드디어 해버립니다. 1917년 8월에 중국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면서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 막상 1차 세계대전 중에 중국이 뭐 유럽 가서 막 싸우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중국 안에 뭐 한커우나 뭐 텐진이나 이런 데 있었던 독일, 오스트리아 조개 지역을 뺏는 정도, 그 정도 싸움 한 것 말고는 특별한 건 사실은 없었습니다. 여튼 중국은 지금 단치루이 등 군벌에 의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민생은 지금 피폐해 죽겠는데 군벌들은 서로 다투고 일본 끌어들이고
세계대전까지 참전하는 이런 상황에서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순원. 그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자, 순원은요, 위안스카이가 죽고 국회가 다시 소집됐을 때 사실은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자, 이 새로 이제 다시 소집된 국회가 이 중화민국의 공화정을 위해서 순원이 추진해서 만들었던 그 임시약법을 제대로 시행해 줄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상황이 막 어처구니 없이 전개가 됐잖아요. 막 장신이 막 청나라 다시 세우고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순원은요, 단치루이가 베이징을 집권할 때쯤에 호법운동이라는 것을 전개를 해 나가게 됩니다. 임시약법을 다시 수호하고 임시약법을 다시 제대로 실행해서 공화정을 다시 잘 꾸려보자라는 호법운동을 전개를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단치루이가 장신 몰아내고 베이징에 딱 들어오게 되자 순원이 단치루이한테 호법을 요구합니다. 임시약법 추진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단치루이가 씹어버립니다. 아무 대꾸도 안 했어요. 순원이 단치루이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 순원은 이 단치루이와 군벌들에 맞서기 위해서 자신의 정부를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1917년에 저 남쪽 광둥 지방 광저우에서 광둥정부를 출범시키게 되는 것이죠. 순원이 이 임시약법 제대로 다시 추진하고 공화정 다시 제대로 수립해 볼 터이니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은 나한테 오시오 그랬더니 국회의원 150여 명이 광둥 지역으로 왔습니다. 자,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얻었고, 그 다음에 단치루이의 불만을 품은 그 군벌들 중, 군인 세력들 중에 일부가 순원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의 또 도움을 받아서 광둥지방 광저우에서 광둥정부를 출범을 시켜요. 이걸 군인들이 또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광둥군정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호법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부이기 때문에 이걸 1차 호법정부라고 부릅니다. 1차 호법정부라고 부른다면 2차 호법정부도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순원에 의해서 광둥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쪽에 베이징에 있는 단치루이 중심의 베이징 정부가 있는 것이고, 남쪽에 순원의 광둥 정부가 딱 성립이 되는 이러한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순원을 지지하는 군벌 세력들, 광둥 정부에 참여하고 지지했던 군벌 세력들은 사실은 순원을 도와서 중화민국의 공화정 제대로 일으켜야지, 민주주의 확립해야지, 이런 정치의식이 있는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단치루이에 맞서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광둥 정부도 애매해지겠죠. 아무튼 이렇게 광둥 정부, 베이징 정부가 성립이 돼서 대결하는 이 상황까지 오늘 딱 말씀드리고, 이 뒤에 또 혼란스러운 상황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